검고 재즈 선율처럼 따뜻한 커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커피 칸타타. 커피 칸타타 필로스팅 하우스 강경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아, 네. 설 명절 잘 보냈습니다. 다행이에요. 명절 연휴도 이제 끝났고 또 네. 새로운 정말 시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 시작을 또 기분 좋은 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향이에요. 지금까지도 물론 다 커피 향들이 좋았는데 네. 오늘 향은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오늘은 네. 블렌딩한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 전에는 뭐 싱글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단품종의 커피들이었다면 오늘은 에티오피아 커피하고 케냐 커피를 두 개를 섞었어요. 네. 일부러 어떤 맛인지를 안 봤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한 모금 했거든요. 네네. 첫 맛과 끝맛이 달라요. 아, 그걸 다 느끼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네. 아, 그래서 이게 그 블렌딩 커피의 매력인 건가? 블렌딩을 잘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 거는 두 가지만 섞었는데 네. 아주 많이 섞는 사람들도 6종류 막 이렇게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블렌딩 커피 맛을 또 보게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어떤 커피 이야기 또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커피의 크레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크레마요? 네. 이거 그 옛날에 약간 그 뭐랄까 광고처럼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크레마. 네, 커피 크레마가 이렇게 그 에스프레소 커피 위에 이렇게 형성된 거품을 뜻하거든요. 네. 근데 뭐 커피 거품을 뜻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에스프레소 위에 커피 거품이 있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부드럽고. 그럴 것 같은 그런. 네네. 근데 크레마만 이렇게 떠서 먹으면 네.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게 진짜 그 맛이 어떨지 순간 전 당연히 달콤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맛이 없습니까? 크레마층이 맛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크레마가 이렇게 쫙 있으면 엄청 부드럽고 달콤할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마시면 에스프레소 쓰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에스프레소가 쓰다 이런 편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쓴맛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동축된 여러 가지 맛이 있다는 거를 소개하고 싶지만 커피인으로서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에스프레소는 그냥 쓰기만 한 커피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크레마를 보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뭐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표현하신 대로 네네. 에스프레소 특유의 그 쓴맛을 좀 중화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네. 텁텁한 그런 맛을 내요. 그래서 크레마층이 결코 좋은 맛을 내진 않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크레마를 왜 얹는 겁니까? 일부러 얹은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그 기계에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게 형성되거든요. 네. 커피가 이제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해요. 네. 이산화탄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가스층이 이제 원두 안에 머물러 있다가 추출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추출 과정에서는 그 가스층이 추출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보통 저희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한 9바 일반 압력보다 굉장히 센 압력을 통해서 나오면은 추출됩니다. 그러면 그 크레마가 얹어져 있는 에스프레소는 그만큼 압력이 센 기계를 쓰는 건가요?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보편화된 일반적인 그런 머신들이 다 그 정도 압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편적인 기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또 에스프레소는 좀 기계가 없으면 만들기 어려운 건지. 에스프레소는 기계가 없이는 만들기 조금 어렵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이 이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우리가 에스프레소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압력을 낼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가 언제 시작됐냐, 이거는 사실은 에스프레소 어원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19세기에 커피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19세기 커피 붐이 일어나가지고 커피하우스에 손님들은 밀려드는데 커피 한 잔을 추출하는데
뭐 4분에서 5분 뭐 제가 방금도 추출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스프레소 기계가 이제 1년 정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정확히는 이제 1906년도에 이제 밀라노 엑스포에서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인인데요. 루이지 베제라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25초 만에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죠. 4분, 5분 걸리던 게 25초 만이면 혁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옆에 스포츠카를 이렇게 스포츠카를 딱 보여주면 스포츠카를 탄 운전자가 머신 옆을 지나가면서 커피를 낚아채는 그런 포스터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거 광고 효과는 제대로였겠는데요? 그러면 그 에스프레소의 어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에스프레소의 어원은 이제 베제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커피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광고를 본인이 썼고, 이제 거기서부터 왔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이제 프레스 압력하고 엑시트 밖으로 압력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커피라는 말에서 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재밌는 게 첫 번째 베제라가 만든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은 증기로 압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물이 너무 뜨거우면 쓴맛이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적인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대부분 물 온도 조절을 하는 장치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 온도를 조절해 가지고 바리스타가 원하는 온도를 쓰거든요. 어떤 데는 되게 낮게도 쓰고 어떤 데 좀 높게도 써요. 거기에 따라 맛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증기 팔팔 끓는 물로 이제 내렸던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찌아라는 사람이 1938년도에 이거를 이제 피스톤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압력을 증기만이 아니라 피스톤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바의 압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머신을 이제 만들어냈고, 이제 그 머신에 따르면 프레스하고 엑시트가 합성어로 된 요 개념이 더 잘 맞는 거죠. 빠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압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바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제 바리스타 중에서는 압력을 좀 더 높게 쓰시는 분, 낮게 쓰시는 분. 좋은 머신들은 그렇게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 심지어는 한 잔을 추출하는 중간에도 압력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가변한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바리스타들이 자기 스킬들을 자유롭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그 맛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구바라고 하셨는데, 구바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수돗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정도 압력을 한 3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도꼭지에서 내려오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이고, 보통 이제 핸드드립 할 때는 이제 물을 이렇게 더 약하게 쓰잖아요. 그렇게 쓸 때는 뭐 1바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출 기법보다 핸드드립 하거나 뭐 일반 에스프레소가 아닌 일반 커피 머신 같은 것보다 많게는 9배 정도 센 압력으로 훅 눌러서 하는 거죠. 압력의 크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군요. 야, 이거 뭐 크레마 얘기하다가 머신 얘기로 듣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쓰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아킬레 가치아가 썼던 방식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방식이 발전은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걸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되는 흥미로운 머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뜨거운 물을 쓰지 않는 콜드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머신이 있는데, 그래서 그 브랜드 자체가 리얼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구바의 압력을 내고 그 전에 이제 온수하고 압력 펌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애들은 약간 정확하지가 않다. 그런 광고를 내면서, 그래서 큰 물탱크도 필요 없다. 에스프레소가 물탱크를 굉장히 큰 걸 써야 안정적으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막 20리터씩 물을 끓여놔요. 근데 그거 필요 없고 우리는 전기도 적게 쓰고 뭐 이런 광고를 하는 뭐 그런 머신들도 등장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거의 1930년대에 개발된 방식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크레마 얘기로 다시 한번 또 돌아와 볼게요.
에스프레소 위에 이제 압주를 하다 보면은 그 크레마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마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그 크레마 자체는 맛있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에스프레소 전문점 같은 데 가면 에스프레소를 주면서 쉐이킹을 좀 해서 드시라. 좀 섞어서? 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스푼을 줘서 적극적으로 뒤적여서 드시는 걸 권하기도 하고 뭐 어떤 샵에서는 첫 모금은 그냥 드시되 두 번째부터는 저어서 드세요. 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입에서 처음 닿을 때 그 크레마층이 닿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결코 제가 맛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첫 맛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을 피하라는 조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그 가스층이 이제 날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레마에 대한 오해는 신선한 커피에서는 크레마가 형성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크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 커피는 신선합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보증, 증표,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크레마가 커피로 추출돼 있을 때의 맛은 결코 좋지는 않다. 네, 이게 커피인들의 고민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섞어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에스프레소 맛을 아시는 분들이야 그냥 네네. 드셔도 좋지만 처음으로 접할 때는 왜 우리 아메리카노 마실 때도 시럽 잔뜩 넣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각설탕 같은 거 넣어서 먹는 건 좀 어때요? 각설탕하고 에스프레소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각설탕하고 충분히 이제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유명한 에스프레소 샵 중에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으면 각설탕을 무조건 넣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결코 이렇게 지양할 만한 일은 아닌데요. 근데 다만 이제 아주 맛있는 커피들 같은 경우는 각설탕을 많이 넣게 되면 차이점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특별히 맛있는 커피하고 맛없는 커피하고 설탕을 타게 되면 변별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커피를 온전히 느끼고 싶을 때 조금 그런 각설탕 없이 마셔보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모금 더해지는 커피 이야기. 이게 진짜 무슨 조합일까요? 9050번님. 마음으로 맛있게 마셔주시고요. 그리고 왜 드립 커피 내릴 때도 천천히 이렇게 좀 물 붓다 보면 그 위에 이렇게 봉긋하게 커피빵이라고 그럽니다. 커피빵? 네, 정식 용어는 아닌데 이렇게 와 귀엽네요. 머핀 같이 이렇게. 네,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왠지 그게 생기면 향도 더 진해지는 것 같고. 네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신선함의 증표입니다. 커피가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커피빵이 많이 부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핸드드립 장인들이 그 커피빵이 이제 부풀고 그걸 유지한 채로 이렇게 드립하는 그런 방법들을 되게 엄격하게 막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니까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커피 안에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출되는 과정에서 그 이산화탄소층이 위쪽에 있고 음료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분석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가스층이 물 쪽으로 안 내려가는 것이 더 맛있는 맛이어서 신선함을 보증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커피 맛을 도와주거나 더 맛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커피인들이 디게싱이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디게싱이요? 가스가 날아가는 거. 그래서 막 볶은 커피보다는 디게싱이 잘 된 커피. 사실은 오늘 일부러 좀 디게싱이 잘 된 커피를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 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신선한 커피 위주였다면 이게 안 신선한 건 아닌데 평소에 가지고 오는 것보다 약간 가스를 더 많이 날린. 그래서 일부러 볶아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 보관했다가 에스프레소도 쓰고 드립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제 좀 더 산미들이 좀 더 있었다면 오늘 이 커피는 지금도 계속해서 제 안에서 이 향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역시 가스는 빼면 뺄수록 좋네요. 사람도 가스는 빼야 되고 커피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추천해 주실 곡은 어떤 곡들일까요?
네. 오늘은 마침 겨울이고 눈도 오고 그래서 네. 그 겨울 나그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인데 네. 그걸 스팅이 번역해서 부른 영어 버전 노래가 있어요. 허디거디맨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연가곡집의 24번째 곡이 거리 약사거든요. 근데 그것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허디거디맨이라고 영어로 돼 있고 독일어로는 라이어만이라는 곳인데 라이어만이라고 하는 게 손풍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팅은 허디거디라는 특정 악기 이름으로 이렇게 딱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반주도 피아노 반주가 아니라 아코디언 반주에 가장 손풍금스러운 반주에 노래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두 곡을 한번 연이어서 1, 2부 끝곡으로 전해볼까 해요. 네네네. 제가 시간이 될지 몰라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 네. 미리 좀 얘기 드리면 첫 번째 버전은 스팅의 허디거디맨인데 사실은 스팅은 이 연주를 녹음할 때 허디거디를 쓰진 않았어요. 허디거디란 악기가 있는데 그게 고악기예요. 그래서 잘 연주되진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악기고 허디거디가 사용된 버전의 반주가 있어요. 스팅이 부른 건 아니고 필립 슬리라고 하는 베이스가 불렀는데 네. 그 두 가지 같이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렇게 두 버전으로 같이 들으면서 우리 강경필 대표와도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연로 서구청에서 돌고개혁 방향